자, 오늘 드릴 말씀, 명상에 있어서 마음을 멈춘다는 것. 이게 뭔가? 마음을 멈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마음을 멈출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이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마음 멈추는 거, 내가 마음을 왜 멈추는데 그거? 마음을 멈춰야 마음을 멈춘다 하는 것이 도대체 뭔데? 지금 내 마음이 일어나는 걸 이걸 또 왜 멈춰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음을 멈출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한테는 정말로 생뚱맞기 짝이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멈춘다는 의미는 뭐냐? 불필요한 마음들, 어, 내가 지금 갖는 마음이 나답지 못하고 나를 혼돈스럽게 만들고 기쁨이 되지 않으며 평화롭지 못하며 나의 어떤 진실한 어떤 색깔이 아닌 듯하며 어, 뭔가 내가 또 허망함을 쫓아가는 듯한 느낌이고 그리하여 내 삶이 뭔가 제대로 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이라기보다는 가식적이고 뭔가 꿈속에서 헤매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일 때 이 마음을 좀 멈췄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할 거예요. 마음을 멈춘다 정도가 아니죠. 어떤 분들은 죽음을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럽다 보니까. 이 사이에 바로 고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고통이 되다 보니 내 이 마음을 멈췄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볼 법한 생각들일 겁니다. 이건 뭐 어른만의 문제가 아니죠. 어, 저 역시도 사춘기 때, 내 삶을 끝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법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들에 의해서 마음을 멈췄으면 좋겠다. 내 생을 끝냈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가득할 거예요. 그래도 그럴 순 없죠, 그쵸? 내 사랑하는 이가 있고 또 나의 책임이 있고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 편할 수는 있겠지만은 뭔가 도피하는 느낌이고 내 책임으로부터 회피하는 느낌이어서 내 사랑하는 이들을 더욱더 곤욕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죄책감,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런 선택을 머뭇거리게 만들죠. 그래도 마음은 멈췄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내 한 마음이, 한 생각이 뭔가 기발한 지혜로운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는 것마다 내가 생각할 때 참 이렇게 약해 보이고 둔해 보이고 뭔가 아둔해 보이고 답답하고 막 그렇다면 참 생각하는 게 싫을 거예요. 또 그렇지 않고 뭔가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볼 때, 야, 너는 참 잘 나간다. 넌 돈도 잘 벌고, 넌 정말 멋있어. 막 그렇게 칭송이 자자해.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나의 마음 하나하나가 나의 마음 가운데 참 이렇게 즐겁지가 않아. 내가 한 마음 한 마음 내는 거는 무엇을 이루기 위함인 것이고 또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서 내 삶을 만들고 싶은 것인데 남들은 나를 갖다가 칭송할지는 몰라도 내가 나의 삶을 볼 때 뭔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삶을 내가 계속 살아가는 나의 마음을 낸다면 이 마음을 좀 멈춰버리고 싶을 거예요. 남들은 내 속사정을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심란한지, 내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치열한 상황 속에 있는지, 또는 남들은 나를 좋게 볼는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고독하고 너무나도 외롭고 그렇다고 아무나 붙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사람들과 좀 대화를 해보려고 하면 나의 겉모습만 보고 나의 진실한 내면은 알아봐 주지 못하고 참 그런 가운데에서 참 평화롭지 못한 내 마음이 안식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볼 거예요. 그렇죠. 고통 또는 안식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이 마음이 좀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선택하는 게 명상이죠.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음. 내가 지금 무언가를 돌파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 하나하나 하는 게 며칠 전, 어제, 별반 다를 바 없는 생각을 내가 계속해. 또 그 사람한테 가서 또 이런 얘기를 해야 돼. 그 사람은 나의 변함없는 어제나 그제나 몇 년 전이나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고 뭔가 실망하고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고 나하고 좀 거리감을 좀 두고 싶어 해.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뭔가 변화를 해야만이 그 사람과 또 인연을 지속한다든지 또는 그 사람을 설득한다든지 또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끈다든지 그럴 건데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어떤 나의 모습들을 본다면은 이 마음, 지금 이 내 마음을 갖다가 좀 멈추고 뭐 보다 더 좀 깊은 고요한 어떤 평화로운 상태에서 상황들에 가볍게 움직이는 마음이 아닌 평화로운 상태에서 한 생각 한 생각을 떠올리는 그런 안식된 모습들을 우리는 추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명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마음을 멈춘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마음을 멈춘다는 거. 어쨌든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했지만은 굉장히 피상적이고 어, 여러분들이 마음을 멈추고 싶어하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은 그 이유에 진짜 몇 가지밖에 이야기를 안 한 걸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망을 하나 가질 겁니다. 마음을 멈춘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고요함이 일어날 것이고 그 고요함 속에서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깊은 진실함 또는 내 내면에 숨어 있는 나의 능력, 사람들과 또 교감할 수 있는 어떤 소통의 능력들, 이런 것을 소망할 거예요. 그죠? 음. 이것을 우리는 이제 진실한 나다움이라고 생각하겠죠. 한 생각 한 생각에 흔들리는 불안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고요한 가운데 내게 숨어 있는 진실한 어떤 생명력을 떠올리고 그걸 생각으로 떠올리고 나의 인품으로 떠올리고 나의 얼굴빛으로 드러내고 그런 어떤 나의 생명력 있는 모습들 또 그런 어떤 나의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못했던 것들 나는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써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람들을 대해나갈 때 나의 생명력 있고 또 지혜롭고 뭔가 아름다운 이런 어떤 내용들이 사람들한테 기쁨이 되고 나의 능력들을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흐름들이 되고 또 나의 마음이 고요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치 않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상태, 즉 소통. 이런 잘 소통될 수 있는 어떤 나의 모습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기대감들이 바로 마음을 멈추는 것을 꿈꾸게 만드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명상을 하는 명상을 시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이런 명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의 나의 마음, 이 마음을 멈추고 보다 더 깊은 차원의 나의 순수한 에너지, 강력한 에너지, 보다 더 폭넓은 에너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내가 대함에 있어서 두려움 없이 대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떠올리며 명상을 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명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마음을 멈춘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지금의 마음을 멈춘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죠? 지금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이 마음을 멈추고 싶은 것이지 내가 행복하고 평화롭고 안식을 얻고 있는데 그 마음을 멈추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멈추고 싶다면은 그 마음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버리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좀 잠재우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어쨌든 내 마음에 심란함이라든지 이런 걸로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그러한 마음들 또 사람들에게 장애가 되고 내가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돼서 자꾸 오해를 일으키는 그런 마음들 착각하게 만드는 마음들 어수선하게 만드는 마음 어둡게 만드는 마음들, 우울하게 만드는 마음들, 들뜨게 만드는 마음들.
촐랑되게 만드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멈추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을 멈추고 진실한 나의 내면에 숨어 있는 그 에너지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명상을 접하게 돼요. 자, 어쨌든 그런 가운데 변화를 꿈꾸는 거죠, 그렇게. 자, 이런 의미의 명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스님이신데, 유명하죠? 해민 스님. 지금은 부정적으로 유명해져 버렸지만, 그래도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통의 희망을 주었던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스님인 것은 틀림없어요. 불교를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뭔가 길을 좀 사람들한테 안내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음, 좀 칭찬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분이 처음 쓴 책이 뭐가 있죠? 100만 권 이상 팔렸다고 하던데.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들이에요. 아무튼 이 책을 썼어요. 자, 우리는 목적이 뭐냐면 비로소 보이는 것에 목적을 둬요. 뭔가 새로운 들이에요. 새로운 것, 보다 더 진실한 나, 진실한 상태, 보다 더 초월적인 상태, 그 모든 이와 소통할 수 있는 상태, 그죠? 사랑 넘치는 상태, 그리고 고통이 없는 상태, 뭐 이런 상태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보다 더 진실한 진리적인 상태, 진리의 상태. 자, 그런데 선행되는 건 뭐예요? 마음을 일단 멈춰봐야 돼. 멈추고 그 다음에 멈추면 보인대요. 자, 멈추는 게 일단 관건이에요. 뭘 멈춰요? 뭘 멈추는 거예요? 마음을 멈추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런 소망은 크지만 마음이 멈추는 것이 뭔가를 알아봐요. 마음을 멈춘다는 게 뭔가. 자, 어때요? 마음을 멈추려면 일단 어떻게 되죠? 마음을 봐야죠. 누구 마음? 나의 마음이죠. 그죠? 나의 마음을 본다는 게 제일 중요하죠. 나의 마음을 본다. 나의 마음을 본다. 적어도 나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마음을 알아차린다. 나의 마음을 알아차린다. 어때요? 안 어렵죠? 내 마음을 스스로 타인들에게 고백할 수도 있잖아요. 제 마음이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 마음이 요즘 왜 이렇게 심란한지 모르겠어요. 뭔가 생각을 하려고 해도 잘 집중도 안 되고요. 마음이 어수선해요. 뭔지 모르겠지만은 딱히 내 마음을 뭐라고 강력하게 이러다! 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뭔가 대충 느낌적으로다가 내 마음은 이래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자기가 지금 직관적으로 느끼는 내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만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냐면 요걸 알아야 돼요. 마음이 내 속에 이렇게 여기 잠재의식이라고 쳐요. 잠재의식, 무의식이라고 합시다. 무의식계 뭐가 있을까요? 잠재의식인 까르마가 있겠죠. 까르마가 있어요. 이 까르마가 있는데 이 무의식계에서 올라오는 게 이제 현상계죠. 현상의식계. 내 마음으로 느낄 줄 아는 그런 의식.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뇌의식이라고 하면 얘기가 좀 편하려나? 그래요. 두뇌의식이라고 합시다. 두뇌의식. 자, 어떤 대상을 보고 이 A라고 하는 잠재의식, 무의식이 까르마가 쪼르륵 하고 A라는 마음을 일으켰어요. A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상을 보죠. 야, 너는 참 멋져. 야, 너 요즘 왜 얼굴빛이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은 그냥 어제 어, 친구들하고 너무 기쁘게 밤새도록 노는 거야. 새벽
5시까지, 해 뜰 때까지 노는 거야. 술 마시면서. 그리고 친구들하고 그렇게 힘 빠지도록 놀고 잤어. 그리고 일어났어. 얼굴이 깨재재예요. 그 깨재재한 상태를 봤는데 내 무의식에서는 이렇게 생긴 아이는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라고 내 머릿속에 이미지가 딱 그려져 있다 칩시다. 너 요즘 무슨 일이 있어? 너 요즘 왜 이렇게 얼굴빛이 왜 이래? 듣는 사람 어떨까? 내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 어제 굉장히 즐거운 일 있어가지고 친구들이 나를 갖다가 축하해준다고 밤새도록 술을 마셨는데 얘는 요즘 내가 잘 나가는 줄 모르는구나. 내가 요즘 엄청난 글로벌한 회사에 연봉 수억을 가지고 내가 지금 취직을 해가지고 친구들이 나를 축하해준다고 하는데 얘는 나를 갖다가 오래간만에 봐가지고 내 돌아가는 꼴을 모르고 내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게 A라는 마음이라고 칩시다. A라는 마음으로 대상을 봐요. 오해와 착각일 수도 있겠죠. 자, 진실이 아니에요. 그냥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 눈에. 그런데 이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요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네가 생각하던 그런 과거의 내가 아니야. 나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나 거기 취직을 했어. 근데 연봉 3억 준대. 그래서 내 친구들하고 내가 참 나를 축하해준다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한턱 크게 쏘고 너무 즐거운 일이 있는데 나의 이 모습을 보고 너 나 굉장히 오판하는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딱 들어요. 그런 순간 빗가르마가 딱 일어나요. 빗가르마가. 빗가르마가 일어나면서 비라는 마음을 딱 일으키죠. 이것도 역시 이제 이렇게 같게 만들었다 쳐요. 그 순간 A라는 마음에서 B라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죠. 그쵸? A라는 마음에서 B라는 마음으로 딱 바뀌어버렸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내가 너를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다니. 아, 내가 참 사람 보는 눈이 없네. 라는 B라는 생각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사람 보는 눈이 없다라고 스스로 막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왜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요 정도밖에 안 되나 막 이러면서 막 스스로 괴로워해. B라는 마음으로 A를 보면서 A라는 마음이 B라는 마음을 갖게 했고 그런 상태로까지 가요. 자, 여기서 C라는 까르마가 C라는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세상에 나갈 준비도 안 됐고 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너무나 자신감 없어 하고 우울한 마음을 갖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일단 그 마음까지 가기 이전에 이 A라는 마음과 B라는 마음만 놓고 봅시다. 우리는 일단 대상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처음 A라는 마음을 먼저 딱 가져라. 그러고 나서 A라는 마음을 보는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음은 대상을 향해 부러워하는 마음이라고 칩시다. 부러움 또는 질투.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부러움과 질투의 마음을 가졌다 칩시다. 순간적으로 부러움과 질투의 마음을 가지면서 자기가 자각을 하는 거야. 내가 얘를 지금 부러워하고 있네? 질투하네? 부러우면 지는 거야. 막 안 부러워하려고 해. 안 부러워하면서 부러워하는 나 자신, A라는 마음을 놓고 자기 혐오에 빠져요. 예를 들어서요. 자기 혐오. 또는 수치심. 내가 얘를 갖다가 부러워했단 말이야? 내가 얘를 이렇게 질투한단 말이야? 나 용납할 수 없어. 여기에 뭐가 생기죠? 이게 바로 이제 다 자존심 들이는 거죠. 그죠? 부러움과 질투도 자존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만 내가 야를 부러워했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혐오를 하고 막 그냥 수치심을 갖고 이러면서 이제 또 다른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야. 자, A라는 마음도 내 마음이고 B라는 마음도 내 마음인데요. 대상을 봤을 때는 A라는 마음으로 봐요. 그런데 내가 나를 보는 이 B라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B라는 마음으로 A를 본단 말이에요. 그때 바로
이 A라는 마음은 대상이 돼버리고 B라는 마음은 주체가 돼요. 바로 내 마음을 본다라는 것은 이러한 마음 구조를 그대로 보는 걸 이야기해요. 마음 구조를 보는 거. 내가 나를 볼 때 이러한 마음으로 보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B라고 하는 A를 대하는 이 B라는 마음을 자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이 C라는 까르마가 또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죠? C라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로 안 가게 만드는 거예요. 안 일어나게. B에서 끝나게 해야 돼. 바로 이게 이제 마음을 멈추는 거예요. B에서 딱 끝나게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보통 C, D 막 이렇게까지 마음이 막 진행이 돼. 마음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스스로 떨어뜨리는 자기의 처참한 마음의 상을 갖게 만드는 흐름으로 진행을 일반적으로 해요. 여기서 딱 커트하면 딱 좋죠. 여기서 딱 커트. 더 좋은 건 뭘까요? 여기서 커트하면 더 좋겠죠. 응? A라는 마음을 딱 일으키고 그 A라는 마음, 내가 야를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있구나. 딱 거기서 끝나는 거야. 더 이상 자기 혐오나 수치심을 안 갖는 쪽으로.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이렇게. 수치심을 안 갖는 쪽으로. 자기 혐오, 수치심을 안 가질 수 있도록. B라는 마음이 뽀로록 하고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딱 보고 더 이상 안 가지면 정말 좋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부러움과 질투가 일어나요. 부러움과 질투가 자기 혐오로 그냥 일반적으로 빠져버려요. 내 마음을 보게 되면은. 아니면 질투에 사로잡히든지. 그럼 자기 마음도 아예 못 보는 것이 되겠죠. 그죠? A라고 하는 자기 마음도 보기 어려운 상태.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까르마의 마음의 상태가 되는 A라는 마음의 상태가 일반적인 마음의 상태예요. 그런데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좀 더 자기 성찰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A라고 하는 대상을 향한 부러움과 질투의 마음을 갖는 즉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얘를 칭찬해 주지는 못할 만정, 내가 나 스스로 야를 부러워하면서 난 너보다 작아요라고 나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네? 아, 이거 못 견디겠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마음을 갖지만 자기 마음을 보는 흐름으로 이제 좀 들어가겠죠. 여기서 이제 자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A라는 마음이 딱 관찰되어서 B라는 마음이 올라오려고 할 때 그냥 A라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B라는 마음, B의 까르마가 올라와서 B의 상태로 나의 A라는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A라는 마음을 볼 수 있는 그 상태를 이루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을 멈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멈췄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 들어가려면은 일단은 이렇게 내 마음의 일어남을 관찰할 수 있어요. 대상을 향해 또는 상황 속에서 A라는 까르마가 A라는 마음을 일으켜요. 어떤 사람이 보기 싫을 수도 있어. 아, 부담스러워. 아, 저 사람하고 내가 대화를 하면은 내 마음이 좀 위축돼. 내가 또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뭔가 좀 막 내가 끌려갈 것 같아. 그 마음에 막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 그래서 마음을 딱 접어버려. 마음을 접는다라고 하는 비라는 마음을, 에이, 내가 저 사람하고 대화해서 뭐 할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한다든지 또는 내가 내가 이제 저런 사람하고 내가 이제 대화 그만해도 되지 않나? 이러면서 이제 인연을 좀 정리하고자 하는 B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C라는 마음으로 연결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을 멈춘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마음의 상태 이동이에요. 바로 A라는 마음이 됐든 B라고 하는 마음이 됐든지 간에 이 까르마를 넘어서 근원의 상태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 또는 안식이라고 했죠, 이게요. 안식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명상의 목적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좀 멈춰봤으면 좋겠는데, 마음을 멈췄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멈출 수 있을까? 마음을 보면 마음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A라는, A라는 까르마가, A 까르마가 A라는 마음을 일으켰어요. 이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대상을 향한 마음이 되겠죠. 대상을 보았을 때 까르마가 반응해서 마음을 일으켰어요. A라는 마음을. 그리고 이 B라는 마음으로 이 A를 보게 되는데 이 A라는 마음이 B 까르마를 자극하죠. B 까르마를 자극해서 B란 마음이 일어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멈추는, 마음을 커트시킴으로써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 근원의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마음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 이 B라는 까르마가 작동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마음을 멈춘다.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 마음을 멈추려면 일단은 마음을 알아차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봐야 된다. 보아야 한다. 근데 내가 B라는 마음에서 그 A라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 A라는 마음이 B라는 마음을 일으켰는데 내가 B라는 마음으로 A를 보면서 B라는 마음을 모르는 거야. B의 상태를 내가 모르는 거야. B의 상태에서 모르고 그냥 내가 나를 비판하는 자기 비판이라고 쳐요, 이게. 자기 비판. 자기 비판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그런 경우 많아요. 나는 뭘 못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나를 갖다가 응원하시고 그러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났는지도 모르겠고 뭘 못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요. 막 그러면서 자기 비판을 많이 하는데 발전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자기 비판의 마음에 갇혀 있는 경우죠. 이 비라는 까르마, 자기 비판하는 이 마음의 까르마에 갇혀 있는 거야. 대신 타인들과의 관계는 안 맺어요. 그냥 이 마음에 갇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유축되고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 없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상태로 못 간다는 겁니다.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는 거죠. 자, A라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B라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더 나아가서 대상을 볼 때 A라는 까르마 자체도 안 일으킬 수 있는 방법. 어떠한 까르마의 마음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대상을 볼 수 있는 그 상태. 마음을 일으킬 줄 아는. 그럼 마음을 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마음을 보지 않고도 마음을 멈출 수 있다면 마음을 멈춘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마음이 보여져 버리죠. 자, 마음 멈춘다, 마음을 본다라는 것과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자, 마음을 보아서 마음을 멈추는 게 아니라 마음을 멈춤으로써 마음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도할 건 바로 그냥 마음 멈춤이에요. 자, 이 그림을 지금 여러분들께 그려드리는 이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뭐냐? 마음과 눈과 호흡은 하나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멈춰도 다 멈춰요. 자, 마음을 멈추기 위해서 마음을 보면 마음을 멈출 수 있는 흐름을 명상으로 구현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마음이 마음을 생산하고 또 다른 마음에서 마음을 보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그러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의 일어남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일어남의 상태에서 이 상태로 들어가는 거. 마음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라 A, B, C, A, B, C 왔다가 여기서 맴도는 게 아니라 현상계에서 맴도는 마음이 아니라 이 무의식계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마음을 멈추는 것인데 마음을 멈추기 위해서 바로 눈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눈은 두뇌하고 같습니다. 두뇌에서 생각을 일으키죠, 그죠? 어. 그래서 이제 명상 방법으로 택할 수 있는 게 눈과 호흡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호흡은 많이 했고 이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지금요. 눈을 멈추면은요. 두뇌를 멈출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마음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포커스를 눈을 멈추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단순하게 마음을 멈춘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파급력을 일으켜요. 마음을 멈춘다라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세계를 펼쳐내는 거예요. 마음을 멈춘다는 건 뭘까요? 마음은 늘 어디에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어요? 밖을 보고 있죠. 밖에 상을 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외적인 상을 쫓아요. 즉 욕망의 상태인 거죠. 눈을 멈춘다라는 거는 눈은 끊임없이 대상을 보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대상과 나를 나누어 대상을 향한 마음의 상을 일으키죠. 까르마가 일으켜서 상을 일으켜서 A라는 마음으로 대상을 향해 끊임없이 상을 가져요. 이 마음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욕망이 될 수 있고 나의 아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A라고 하는 마음, B라고 하는 마음을 멈춘다는 것은 바로 상을 짓는 이 욕망의 흐름을 멈춘다는 것이 돼요. 상을 멈춘다. 상을 쫓는 거죠. 욕망이라는 거는 상을 쫓는 거예요. 상을 쫓는 에너지가 사라지게 되면 뭐가 보이느냐? 바로 진실함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고요함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대상을 향해 껍데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차원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멈춘다는 것은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 이렇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화되느냐? 이제 그걸 본다면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어요. 대상을 향해서 상을 지었어요. 상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바로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해요. 생각과 감정을 얘기하죠. 생각에 이제 범주에 속하는 게 이제 상이죠. 상. 상을 짓는단 말이에요. 대상을 향해 끊임없이 상을 짓는 까르마의 흐름 속에 있어요. 까르마가 있고,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상을 향한 이 상이 멈춘다.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까르마가 멈추는 걸 말합니다. 대상을 향한 상이 멈추고 까르마가 멈추게 돼요. 대상을 향해 쫓는 에너지가 텅 비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내면의 고요한 마음으로 대상을 본다. 가면 본다라고 하는 진실한 에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상을 향한 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의 에너지가 대상을 향한 상이 비워졌다. 마음이 멈추면은 마음이 공해집니다. 마음이 공한 상태에서 대상을 본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바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의 근원을 보게 됩니다. 본질을 본다. 그 사람의 순수성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까르마가 보여요. 그 사람의 에너지 작용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근원을 향하기 때문에 까르마와 까르마에 걸리지 않는 상태에 들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멈춰지게 되면 바로
마음이 멈춰지게 되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두려움, 욕망, 이 모든 것들도 같이 멈춰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내 안에 그 한 존재와의 깊은 연결성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이 연결성을 통해서 인연과의 운명을 읽을 수 있는 숙명통이 열릴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비추어서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에너지를 읽는, 에너지를 느끼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나와의 연결성, 까르마의 연결성이 느껴지게 되고 그것이 이해되는 가운데에서 이 까르마가 일으킬 수 있는 운명의 작용성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눈을 멈춘다는 것, 마음을 멈추기 위해서 눈을 멈춘다. 이걸 한번 우리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어, 어, 단순하게 그 눈을 멈추는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면, 좀 안 될 것 같네요. 제가 이제 한 가지를 더 보탤게요. 마음을 멈춘 상태에서, 눈을 멈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요. 음, 눈이라는 거는 본다는 작용을 하잖아요. 보는 작용. 이건 하나의 생명작용이죠. 이 보는 작용 자체가 그대로 어떠한 걸림없이 일어나게 돼요. 순수한 상태. 순수하게 일어난다는 게 뭐냐면은 보는 작용이 그대로 가슴과 연결되는 걸 의미합니다. 가슴의 근원, 가슴의 근원적인 세계와 이 보는 작용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보는 작용이 그대로 내 가슴에서 에너지 작용이 돼요. 내가 누군가를 본다라는 그 느낌이 사라지는 거죠. 여기서 이 연결성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와 너, 나라고 하는 어, 너, 나라고 하는 또는 주관, 객관, 너와 나가 사라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너와 내가 사라짐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눈을 멈춘다라고 하는 어떤 것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보는 작용이 그대로 가슴과 연결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보는 작용이 가슴과 연결되는 느낌. 자, 그런 어떤 느낌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마음을 멈춘다라는 것을 위해 눈을 멈추는 그 방법을 말씀드리고 그걸 잠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멈춘다. 자, 눈을 멈춘다. 이것을 위해서 해볼 수 있는 거는, 음, 여러분들 방바닥, 시선이 또는 가는 곳이어도 좋고, 눈을 아래로 깔아도 좋습니다. 또는, 음, 내 눈이 시선이 맞닿는 곳에 있는 어떤 사물이어도 좋고, 문이어도 좋고, 그 아무거나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자, 사물을 지정했습니까? 자, 지정했으면은 일단은 우선 호흡과 같이 가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마음과 눈 또는 두뇌와 호흡이 하나로 연결돼서 같이 움직이게 동시에 그 동시에 움직이는 것을 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더 첨가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요건 지금 요 내용들을 진행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숨쉬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자, 숨을 깊숙이 들이쉬고 한숨 내주듯이 소리를 내면 더 좋습니다. 소리를 내십시오. 여기서 하고 내뱉을 때 이 발성이 일어나죠. 이 발성이 여러분들을 보다 더 평화롭게 이끌어주는 그 주파수를 일으켜요. 아, 아로 시작하죠. 하 해도 좋습니다. 해도 좋고요. 아는 소리가 가슴에서 울려요. 아 하고요. 하 하면 밑으로 확 꺼지는 소리입니다. 아, 소리가 꺼지죠. 보통 오음하고 이제 좀 소리를 내면서 명상을 하는 발성 명상도 있는데 오음은 소리가 올라와요. 오음 하면서 두뇌를 울립니다. 근데 아 하는 건 두뇌를 울리는 게 아니에요. 두뇌를 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한숨을 쉬듯이 숨을 들이쉬고 아, 자, 소리가 해야 되죠? 한숨을 쉬는데요. 한숨의 소리가 아에서 시작을 해서 하로 딱 이렇게 진행되는 느낌을 받아요. 아, 땅이 꺼져라 하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다시? 숨을 깊게 들이쉬고, 아, 자, 그렇게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깊숙이 들이쉬고, 아, 호흡을 내려놓으면서 턱에 힘을 쭉 뺍니다. 목에도 힘을 빼고, 최종적으로 눈에 힘을 뺍니다. 자, 이제 시선을 여러분들이 정한 곳을 향하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숨을 가볍게 들이쉬고, 아, 그리고 여러분이 정한 그 한 곳을 응시합니다. 여기서 어떠한 상태가 돼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이 있다고 쳐요. 내가 지금 포커스로 하는 곳은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여주는 서서히 이 주변이 안 보이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돼야 돼요. 내가 보고자 하는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주변은 점점점 아지랑이처럼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아지랑이처럼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서 내 눈의 초점이 한 곳에 고정되는 겁니다. 한 곳이라는 건 거의 점이에요. 점에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보고자 하는 그 한 점 이외의 시야는 점점점 약해지면서 흔들리고 점점점 아지랑이처럼 그 에너지가 약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곳에만 응시하면 응시할수록 시야가 아주 좁아지게 됩니다.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주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변이 사라져야 돼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내가 보고자 하는 그곳 말고 그거에 몰입되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변을 자꾸 신경 쓴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한 점에 집중하고자 하는 이 의지로 말미암아 주변을 자꾸 신경 쓰는 무의식적인 그 에너지 작용, 그 까르마의 작용을 지금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눈을 한 점에 모은다는 것은 이렇게 집중력 있는 에너지의 상태를 만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그 모든 어떤 번잡한 마음들을 동시에 약화시키는 그 마음을 일으키는 까르마를 약화시키는 훈련도 동시에 되게 됩니다. 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자 했던 한 점만을 뚫어져라 봅니다. 눈이 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 견디지 마시고 눈을 다시 떴다 감았다 반복하십시오.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눈이 마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점안액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본 결과 내 몰입하는 한 곳을 응시하여 몰입하는 힘이 강해지게 되면 눈의 에너지가 이완이 되어서 눈이 좀 보호되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깜빡거려도 상관없습니다. 깜빡거리고 깜빡거리면서 점점점 내 눈의 에너지로 불필요한 곳에 쏟아붓는 에너지를 차단하면서 보고자 하는 것만 볼 수 있는 집중력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한 곳을 집중한다는 것은 동시에 내 주변으로 내 눈빛을 흩트리는 무의식의 에너지가 약화된다는 것이고 동시에 집중하는 나의 내면의 에너지가 강화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에너지, 내면의 에너지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 에너지에 의해 머리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또한 선명해집니다. 말 또한 선명해지게 되고 생각도 선명해지게 되고 내가 내 마음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상대방과 대화를 하더라도 그렇게 놓치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돼요. 일반적으로 자기가 무언가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서가 없고 앞뒤가 꽉 막히고 스스로가 느낄 때도 답답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를 몰입함으로써 나의 에너지를 흩트리는 내 안에 또 다른 무의식적인 그런 까르마를 제압해 버리는 거예요. 자, 계속합니다. 눈을 부드럽게 감았다 떠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시도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는 작용이 존재하는구나. 보는 작용이 있을 뿐이구나. 이 보는 작용 자체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거라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본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볼 수 있는 어떠한 마음도 보태지 아니하고 그냥 볼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마음을 잡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지나가는 게 마음을 잡지 않을 수 있으면 또한 마음이 지나가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점을 바라볼 때 마음으로 보는지 그 마음이 지나가는 것을 그냥 살피면서 보는지 그것 또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본다는 것이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구나. 그냥 본다는 이 작용 자체가 있을 따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 보는 작용을 가슴과 연결해 본다라는 느낌을 가져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눈은 한 점을 응시하고 있지만 마음의 방향은 가슴을 향하도록 합니다. 바로 근원을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눈은 한 점을 보고 있고 마음은 일어날 수 있으며 그러나 나는 나의 가슴의 근원을 향한다. 자, 이걸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가슴에 합장을 해보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며 가슴에 모아지는 에너지를 그대로 느끼면서 본다는 느낌을 가슴과 연결합니다.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은 흐름입니다. 가슴에서 가슴으로 흐르는 근원에서 근원으로 흐르는 작용성이 마음이요. 본다는 것이며 느낀다는 것이며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감각과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슴에서 또 다른 가슴의 근원으로 흐르는 생명의 작용성인 겁니다. 바로 그게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을 본다. 나는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본다. 나는 이래. 너는 이래. 나는 어떠한 생각도 안 가질 수 있는 고요한 상태에서의 깊은 연결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연결성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일어남을 목격할 수 있고 그 마음의 일어남이 어느 에너지에서 무엇을 바탕으로 무엇을 인연으로 하여 일어나는지를 또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손을 합장을 하기도 하지만 가볍게 가슴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본다는 이 느낌을 그대로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가슴 깊은 연결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 보는 작용이 가슴과 연결됨으로써 보여지는 이 감각의 경계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보는 작용을 통로로 하여 그대로 가슴과 연결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체성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보는 작용을 가슴과 연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이 멈추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멈추고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에 또 다른 마음의 일어남의 찰나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진행되어 생각과 감정 등등등으로 진행되어 펼쳐질 수 있는 운명을 바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는 그 찰나를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은 또한 그 일어나는 그 찰나의 힘은 아직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한 다리스트릴 수 있는 힘이 있게 됩니다. 마치도 내가 눈을 멈추고 눈을 멈추는 그 몰입의 힘을 통해 마음의 또 다른 번잡한 마음의 일어남을 멈추는 그 힘을 내 스스로 갖는 것처럼 그 힘으로 또 다른 마음의 일어남을 느끼고 또한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멈춘다라는 건 단순하게 나의 마음의 평화, 또 다른 마음을 목격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멈춘다는 것 자체가 바로 파워입니다. 이것 자체가 힘이에요. 운명을 멈출 수 있는 힘, 운명을 수독할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자, 이것을 또 다르게 이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여지는 나라는 마음이 이 보여지는 마음을 보고 있을 때, 이 보여지는 마음은요, 무수히 많을 수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무수히 많을 수 있지만 보는 이 나라고 하는 마음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지는 대상을 내가 동시에 여러 가지를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보는 이 마음은 보는 순간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 속에 숨어 있는 까르마가 A라는 까르마가 있고 B라는 까르마도 있고 C라는 까르마도 있지만은요. 순서가 있어요. A라는 까르마가 나라고 하는 마음이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를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싹싹싹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싹싹싹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건 가능해요. 그런데 동시에 나라고 하는 마음에 A, B, C가 동시 접속을 못합니다.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또 다른 까르마에 의해서 1번, 2번, 1번 까르마가 2번 까르마가 1, 2, 3, 4, 5, 6 이 까르마 이 마음들을 일으킬 수는 있거든요. 대상의 마음들로는. 근데 보는 이 주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이 마음을 멈춘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A라는 까르마에서 A라는 마음이 일어나요. B라는 까르마에서 B라는 마음이 일어나요. C라는 까르마로 C라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이 마음에 간격이 있다는 거죠. 텅 비어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 사이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시해야 될 건 뭐냐면은 바로 이걸 보는 거죠. 마음과 마음 사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 사이를 넓히는 거죠. 이 간격을 넓히는 거예요. 간격을. 넓히고 넓힌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마음, A라는 마음과 B라는 마음을 드디어 내가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A라는 마음과 B라는 마음이 아닌 마음이 일어나서 또 다른 마음으로 전환되는 그 찰나가 있거든요. 그 순간. 이 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겪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누구든지 다 그걸 겪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0. 몇 초, 1초, 2초 그 안에 다 끝나요. 우리가 대부분 마음이라는 데 끌려다닙니다. 마음이라는 데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마음과 마음이 일어나는 그 사이에 대한 이해가 잘 없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 멈춤이라는 걸 통해서
마음과 마음 사이를 보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이 마음과 마음 사이를 보는 이 힘을 기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마음과 마음을 보다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 힘도 같이 얻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멈춘다는 거는요. 이 텅 비어 있는 것을 텅 비어 있는 틈을 본다는 정도가 아니라 진실로 A라는 마음에서 B라는 마음으로 딱 전환될 때 B라는 마음을 안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안 일으키고 텅 비어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다. 이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해낼 수 있다는 거는 바로 까르마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게 몰입의 힘이에요. 마음을 멈춘다는 건 그러니까 마음을 멈춘다는 거는 바로 초월적 몰입이에요. 초월적 몰입의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멈춘다라고 하는 이 명상의 수련은 굉장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자, 오늘 마음 멈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덧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하고 Q&A 시간 또는 소감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